2018년 종로 한복축제가 전통의 계승을 넘어서 세계 속에 우리 것을 알리는 단초가 되고, 이를 통해서 화합과 평화의 한마당이 우리 종로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모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 입체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옥마을이나 고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찍은 인증샷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복의 금박이나 레이스, 리본과 같은 정체불명의 장식이 달려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한복을 퓨전 한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복 알리기에 가장 앞장섰던 종로구청에선 더 이상 퓨전 한복을 입을 경우 고궁 무료입장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에는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했는데요. 그렇다면 종로구청은 왜 이런 의견을 내놓게 된 걸까요? 한류의 중심지를 목표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는 종로구. 한복도 그중 하나입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종로 한복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상인들과 뜻을 모아 한복을 입은 지역 내 음식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축제는 가장 중요한 게 한복의 멋을 살리는 이제 한복 대중화에 있고, 우리의 한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에 멋들어진 모습을 전 국민 또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자라는 뜻입니다. 문화재도 우리한테 대부분 소재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에는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특히 고궁이나 한옥마을 등 대표 관광지에 가보면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궁궐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한복을 체험하려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복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을 착용하면 경복궁 등 서울 도심의 고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은데요. 평소에 한복을 못 입는데 지금 이렇게 입으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기도 하고 좋아요. 경복궁은 한복을 많이 입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 와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살짝 옛날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무료 입장을 처음 실시했을 때 500명 정도였던 관람객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63만 명, 1,300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종로구가 퓨전 한복의 고궁 무료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 음식점 할인 혜택을 주던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적불명의 한복이 너무 많이 지금 입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멋있다는 이유 또 자기 스타일이라는 이유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통 한복에 한참 벗어난 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공론화를 제기한 것입니다. 궁궐 출입을 제한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금, 은박 장식은 물론이고 허리 뒤로 나비 리본이 달린 국적불명의 드레스는
한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궁궐을 들어갈 때만이라도 예의를 지켜 전통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궁은 그 나라의 상징성이잖아요. 그래서 궁에 들어갈 때만큼은 남자들은 관복을 입거나 여자들은 당의를 입거나 해서 의관 정제를 해서 아주 예의를 갖춘 곳이에요. 최소한 궁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 제대로 격식은 갖춰서 입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 시대에 따라 의복이 변화하는 건 당연하며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은 일반 지금 현재 한복 체험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단조로울 수도 있어요. 퓨전 한복 옷 자체로 좀 화려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종로구는 지난달 11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한복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장려할 건 장려하면 좋겠다.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이 잘못 갔을 때는 그때 관에서 나서는 거죠. 시장이 잘못 갔을 때 그 시장을 계속 시장 자체에서 해결되기만 기다린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잘못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요. 또 왜곡돼 버릴 수가 있었을 때 우리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럴 때까지 놔둘 것이냐. 그럴 때 좀 우리 관에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적불명의 퓨전 한복이 한복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 무료 입장을 한 이후로 퓨전 한복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07년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제가 경복궁 가서 한복 착용에 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한복을 전통 한복을 잘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관람객 중 한복 착용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한 이후에 전통 한복을 외면하고 국적불명에 변형된 한복을 입는 관람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복 시장의 현황과 전통 한복과 퓨전 한복을 선호하는 비율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를 일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외국인도 인터뷰를 하고 또 한국인도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색상과 디자인이 화려하다. 왜 이런 한복을 입느냐라고 했을 때 SNS에 사진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주변이나 SNS에서 한복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는 못 입어보니까 그런 한복을 입고 막 화려하게 해도 이런 종로를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복 문화를 체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퓨전 한복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해 관계자, 입장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성들의 옷에 뒤에 나비 리본이 달려 있고 또 이렇게 금박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제 그 대래 그 치마에 이제 금박을 씁니다만 그 맞지 않게 막 금박으로 뒤덮여 있거나 또 레이스 저고리를 입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물론 한복이라는 것이 조선 초기, 조선 중기, 후기가 다 다르고 저고리 길이도 늘 달라졌고 치마 모양도 약간씩 달라지고 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게 한복이 아니냐 정도까지 나가고. 한편 우리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옷만 강요할 순 없고 고궁 무료 입장은 전통 한복을 알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입장권이 무료라고 해서 한복을 골라 입진 않으세요. 그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세요. 입장료에 대한. 만약에 입장료가 3만 원 정도 한다면 한복을 당연히 입겠죠. 근데 입장료가 무료니까 이거 입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분들이 다 입장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진 않아요. 전통 한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한복 대여 업체 사람들의 이야기. 문제는 북천 박물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입니다. 예. 10,000원 가지고 5,000원 가지고 어떻게 품질 좋은 한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저가예요. 저가라서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좀 가격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대여하는 거를. 그 한복 착용에 룰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서 룰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복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전통 한복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반면 종로구의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을 제대로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전통 한복과 퓨전 한복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 중에선 전통 한복과 퓨전 한복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퓨전 한복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구분은 되나요? 이렇게 저처럼 짧은 거, 긴 거 말고는 구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것도 약간 그냥 한복 아니라 레이스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잘 몰라요. 최근 한복을 즐겨 입는 건 대부분 어린 학생이거나 젊은 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것이 전통 한복인지 또 어떤 것이 퓨전 한복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전통이냐 퓨전이냐는 한복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복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통 한복은 색이 쨍하고 살짝 그냥 무색 그런 느낌인데 퓨전 한복은 막 레이스도 있고 꾸미는 것도 있어서 더 이쁘니까. 다리 너무 길면은 너무 끄시고 당겨가지고 짧은 걸로 입었어요. 색감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 패턴이 화려하다 보면 조금 그게 그러니까 한복 같은 느낌이 너무 없지 않나 해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금박 들어가고 비즈 박힌 이런 것들이 예뻐 보이긴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건 전통 한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전통 한복은 무엇이고 퓨전 한복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복은 전통 복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경사나 조사에 입었던 옷을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가고 또 그 시대에 맞게 조금 편리하게 기능적인 면을 좀 조금만 편리하게 가서 우리의 복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는 아주 예의스러운 우리 한복이에요. 우리 옷이에요. 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으려면 한복은 속옷과 장신구까지 일습으로 갖춰 입어야 돼요. 그래서 치마의 풍성함 같은 것도 우리 선조들은 속옷을 7가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위에 덧입는 옷이 여러 개 있으면서 풍성함과 여유로움, 우아함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옷은 이렇게 몸을 꽉 조이는 게 아니고 우아하고 풍성한 거에 그 아름다움과 예의스러운 그런 옷이에요. 퓨전 한복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이 착용하는 퓨전 한복의 시작은 파티복이기 때문입니다. 원단 소재나 디자인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퓨전 한복이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파티복의 일종이거든요. 행사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체험 문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던 거죠. 이제 한복이 갖고 있는 그 기시나 고름 그런 부분을 차용을 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전통 한복이라고는 저희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비자들 몫이라고 보면 되고. 우아한 매력의 전통 한복과 화려함이 특징인 퓨전 한복. 대여업체에서 체감하는 손님들의 선호도는 퓨전 한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퓨전 한복을 선택하는 걸까요? 전통 한복과 그 외적인 한복의 비율은 한 3대7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을 경우가 3대7이고 내국인 때는 한 2대8 정도. 가격 차이는 전통 한복을 조금 더 싸게 받는데도 퓨전 한복 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로 올수록 문화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옷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도 보다 화려하고 눈에 확 띄고 그런 걸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전통 중에서 조선시대가 가장 자극성이 적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고려 때만 하더라도 화려한 청자 문화가 있었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백자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 때문에 자극을 계속 억누르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현대의 화려한 한복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고궁 무료입장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이는 한복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혜택을 축소해버리면 한복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전통문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논란에 가장 크게 반발한 건 바로 한복 대업체들입니다. 퓨전 한복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선택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료 입장 혜택으로 겨우 활성화된 상권이 다시 침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기준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한복을 입고 궁을 찾은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복 입으면 공원 무료 입장인 네, 건 네. 알고 오셨어요? 네. 인터넷에 요새 많이 알려져 있어서 경복궁에 한복 입으면 무료도 되고 이쁘고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니까. 만약 이 혜택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같은 곳에서 돈 내고 빌려 입었는데 이거를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돈을 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야 하고 그래서 좀 차별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면 오성복식에 가까운 그런 한복을 입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돈을 따로 내고 갈 것 같아요. 그냥 한복은 다 같으니까 물론 먼저 우리의 멋을 살리는 거는 중요한데 지금 또 현대에 이렇게 뭐 맞게끔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더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더 많이 입으니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기존 한복보다 퓨전 한복이 더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이래서 사진도 더 잘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혜택이 없어진다 해도 퓨전 한복을 입을 것 같아요. 퓨전도 어찌 보면은 요새 시대 트렌드에 맞춘 한복인데 조금 그런 거를 제재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문화재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무료 입장 혜택을 제한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의 반응에 대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혜택이 소멸되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영업에 좀 많은 시장이 있죠.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상인들이나 그런 것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경기라든지 뭐 어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결국은 이 시장을 죽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협조를 못하게끔 너무 이렇게 그 부분을 저기 억압적으로 그 간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고공주의 그런 시스템이 발달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공 입장료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장이 형성이 돼서 그런 산업 체계가 발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혜택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또 그 산업 자체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서비스 체계가 무너지면 외국인이 이용하는 데에도 좀 불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흥한 한복 산업이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전통 한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한복을 살리자. 그래서 한복 이외에는 뭐 어떻게 혜택을 없애고 이런 걸 논의하기 이전에 한복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한복의 핵심 전통이 뭐냐? 그거부터 먼저 확정을 해놓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복이니까 인정. 뭐 거길 벗어나면 한복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한복의 의미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전통 한복 기준에 관한 논란은 퓨전 한복 문제를 제기한 종로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정확히 용어 정의하기는 어렵거든요. 정말 옛날 우리 미니스커트 이렇게 하듯이 한복이 짧으면 그 전통 한복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짧은 게 어디까지냐. 또 지금
스타일이라든가 디자인 관계에 있어서도 전통 한복은 계속 시대에 따라 신분에 따라 다 변하고 그러는데 조선 후기 초점으로 한복을 그걸로 전통 한복의 개념 정의를 할 거냐, 이것도 전문가들도 의견도 다양하고 그 전통 한복의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문자 자구로 해서.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퓨전 한복 확산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김용종 구청장입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공론화된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체불명의 한복은 한복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반면 그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을 조금 바꿔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퓨전 한복과 전통 한복을 사이에 두고 팽팽히 엇갈린 입장. 이 논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무료 입장 제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청은 종로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타이트하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전통 한복과 생활 한복은 무료 입장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통 한복이 뭐냐, 그 정의는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한복이라는 게 시대별로, 신분별로 크기라든가 모양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 한복진흥센터에서도 이것이 전통 한복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저런 한복이 과연 그 전통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전통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리고 10월에는 한복 문화 주간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한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다시 문의한 결과 문화재청은 아직 종로구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고 현재 가이드라인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종로구는 우선 10월 중으로 현재 제공하던 음식점 할인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고궁 무료 입장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변경해야지 시행할 수 있는 건이고, 그것은 우리가 건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무료 한복을 입고 음식점에 가서 10% 할인된 건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복 음식점의 10% 할인권은 지금 한 10월 중에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의 정체성을 찾고 제대로 된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종로구. 그 뜻이 관철되기 위해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현행대로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현 입장에서 아마 다른 한복지 사장님들도 마음 같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제도적으로 선을 먼저 긋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그 이전에 한복의 의미부터 먼저 좀 제대로 찾아 나가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 뭐냐, 그거부터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통 한복을 입지 않는 경우는 고궁에서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통 한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들도 조금 그쪽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퓨전 한복은 뭐 내가 그냥 입고 뭐 저기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서 기쁘게 파티복처럼 그렇게 입고, 그런 문화는 문화지만 우리의 옷을 제대로 체험하는 문화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한복업계나 대여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서로 같이 대화하고 얘기해 가면서 가는 게 우리가 선조들의 남겨진 문화유산을, 의복문화유산을 제대로 지켜가는 길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서양식 의복을 입기 시작한 지 100여 년. 하지만 더 오랫동안 입어온 우리의 옷 한복은 잊혀졌습니다. 격변의 세월 동안 우리 의복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고 한복은 결혼식 등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입는 옷이 됐습니다. 이번 퓨전 한복 논란은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진통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선조들이 남긴 우리의 멋을 제대로 지켜나가려면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우리 한복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